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하이라이트 구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13일 정도 FMC가 있고 14일 한국 만기 선모션 만기, 그 다음에 지금 이번쯤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도 선물이 거래 예정되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냐 모멘텀이냐 격전의 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먼저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상자가 한 4명 정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말 전에 증시가 유럽장이라든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내용 부분도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말에 이런 사태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됐고, 그 전에 장은 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방향 부분들의 어떤 추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럽장하고 미국장의 주가 상승 부분들이었던 이유, 해외 시장에서 어떤 이슈, 이걸 먼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정도 올라왔고, MSCI 신흥지수는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고, 유가는 한 57달러 선 정도에서 지금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된 이유 부분들은 일단 경제지표요. 경제지표 부분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고용 관련된 부분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팡이라는 종목군 외에 2017년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오늘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처럼 미국장의 어떤 주가 상승 부분을 이끌었던 하나의 주도적 섹터 부분은 역시 그쪽이죠.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좀 되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 투자 의견 상향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것은 길리어드라는 회사 예전에 이제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다음으로 면역항암제의 M&A 부분들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추가 M&A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바젤 3 있죠. 금융권 규제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시기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했습니다. 지금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쪽에 자금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물을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댐에 물이 계속 차가지고 넘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면 물을 좀 빼줘야 되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2007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트렌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풀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물이 조금 흘러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상황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바젤3 규칙을 완화하면서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고, 브렉시트 1차 협상 부분들 마무리 소식으로 반등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수출입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11% 정도. 그 다음에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생산자 물가도 전년 대비 한 5% 증가하면서 최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주가 부분이 좀 변동폭이 좀 컸어요. 하락폭 자체가. 물론 그 이유 부분들은 경제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중국이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금융 규제 부분들을 약간 타이트하게 묶으면서 디레버리징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로 인한 하락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경계 관련된 중국 경기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반영이 되고, 나이지리아 파업 가능성 부분들이, 그리고 중국에서 원유 수입량 자체가 두 번째로 상승 부분들을 하면서 이걸로 인한 유가가 소폭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관련된 부분이 원래 12월 8일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서로 합의가 됐던 건 12월 8일인데 2주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22일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주말까지 금, 토, 일까지 미국 상원의 회기 일정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장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이 세제 개편안에 본국 송환 자금 있죠. 주말 이슈 관련된 부분에도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송환 세율 자체를 좀 바꿔줍니다. 바꿔줬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도 이걸 바꿔주게 되면 이걸 자사주라든지 그냥 특별 배당금 관련된 부분들의 가능성 이걸 자꾸 M&A를 하든 뭔가 추가 자금들이 생기니까
뭔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바이오 주가들이 최근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고,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계속적으로 자동차,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에 M&A 집중 가능성 부분도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그 사장단 전략회의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에서 뭐 다 오픈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삼성의 조직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수장이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삼성에 나아갈 방향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뭐가 들어가는, 삼성이 그쪽에 활발하게 하기, 기술 개발이든 M&A든 그다음 그 산업군 자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하겠죠. 그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길리어드 얘기 좀 드렸습니다.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 가속, 그다음 생물학제 제재 전문 기업을 인수기로 최종 합의 부분도 좀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5억 달러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과 LG가 LCD 패널로 첫 교차 구매, 좀 늦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좀 계속적으로 한다 했다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에 자동차 M&A 부분들 집중하고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뭐 자동차 부품 쪽에 집중. 저 이건 잘한 거라고 봐요. 왜? 여기에 이제 그 반도체 쪽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CPU가 있고 AP가 있죠. CPU는 컴퓨터 그 중앙처리고, 그 다음에 AP는 이제 스마트폰이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있는 전자부품, 삼성전기 MLCC라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스마트폰에 사용한 것보다 자동차 쪽에 사용이 될 경우에는 이거 하나 두 개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점프래요. 퀀텀 점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만 인수는 정말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역삼각 합병이라는 그걸로 하만을 인수를 했죠. 신의 한 수 부분도 잘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근데 LG도 보면 수직 계열화 부분도 잘 돼 있죠. 호주인가요? JKW 인수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제 레이더망에는 들어오지 않네요. 그거 인수가 되면 LG전자도 이쪽 그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한 번 더 기회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바뀌고 있는 거예요. LG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M&A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 안 돼요. 왜? 자금력 부분들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좋은 기술 부분도 M&A 해가지고 점프하고, 그 다음 규모 경제를 키워서 자기의 그 바운더리, 이 경계 부분들을 확장시키는 게 그 산업군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지. 그냥 LG가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뭡니까? M&A 부분들 안 하고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체력 부분들 쌓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자체가 탄탄한 것도 인정.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은 빠르게 M&A라든지 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쪽 시장 부분들을 키우는 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어디입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공유경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우버라든지 리프트 쪽에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다 투자해요. GM도 그냥 우버 쪽 투자했다가 리프트 투자했다가 막, 아니면 무슨 소프트뱅크도 우버가 주식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버 주식 주기 싫으면 냅둬. 나 그럼 리프트에 투자해버린다 하니까 우버가 그러면 줄게요 하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가격 후려치기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규모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현대차가 최근에 이쪽 뭡니까? 공유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체험 100대 정도 해서 너무 늦어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미국의 그랜저 재등판하고 픽업 트럭도 또 진출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쪽에서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일본 다음으로 좀 멀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중국에서 승인 부분들 받지 않았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국에서는 만만리 전략으로 그거죠. 카드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로. 롯데 지금 승인 안 해주고 있죠. 그것도 카드고, 우리나라는 LG 쪽만 카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카드 한다고 하면 1대1로 자금 빼버린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런 거 좀 쓰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중국 배터리 쪽 부분들의 가부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윤곽부분이 나올 것 같고, LG디플 투자 관련된 부분도 가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발행어음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전체 증권사 순이익의 절반이 초대형 IB 쪽으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3분기 누적 순이익을 보니까 5개 초대형 IB가 전체 수익의 거의 한 50% 가까운 45% 이상을 추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 확대가 됐죠. 발행어음 시장 부분도 오픈이 되면서 한국금융투자가 이제 치고 나갔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 M&A 관련된 부분들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8조짜리를 만들, 3조, 4조, 8조, 딱 쉽게 3조, 4조, 8조 외워놓으세요. 3조, 4조, 8조 부분들에서 미래에서 지금 7조인데 8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드는데, 아니다 들까 오늘 기사가 나왔네요. 자기 자본 자사주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자본 8조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 파리가 틀려요. 우리가 파리가 트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M&A 기대감, 이 부분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용잔고는 역시 10조 원 이상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보면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어제 주간 전략 부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후반에 경제지표라든지 중국의 뭐 수출입 지표라든지 물가지표 부분들은 양호, 그 다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은 양호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서 경기 자체가 나빠서 우리가 지금 완급 조절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완급 조절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수급 부분들에서 선물허심 동시 만기라든지 신용잔고 부분들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단기 차익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자, 일단 우리가 방향성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 최소한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FMC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다음에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부분들은 뭘까요?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모멘텀 부분들의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은 일단 콜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들,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선물허심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한 번씩 두드리고 한 번 더 두드리는 과정 중으로 자금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여기 땅 자 시작합시다 라고 코멘트 드리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의 3천 파동 부분들, 3천이 뭐 여기 땅에서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 부분들을 단기 1km, 100m 딱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호흡을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 10에서 20km 정도 단기 마라톤 정도의 뛸 호흡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0과 9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뛰어갈 수 있지. 자, 100m 한번 딱 뛰고, 지수 뭐 2500 다시 2500, 2600 하고 딱 끝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파동 부분들이, 유동성 장세의 긴 파동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런 파동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추가 반등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점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12월 11일 이슈면의 주식노수공장 머리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